함유는 물론 설탕과 밀가루까지 인도와 인도 등 자원 수출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세계 각국들이 양적 완화를 펼치며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 문제의 스타트를 끄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배터리 핵심 소재 히토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컴퓨터에는 불과 몇십 그램이 투입되는 반면 전기차는 대당 3kg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최신 전투기 한 대를 생산하는 데에는 무려 400kg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생활 재화를 넘어서 생필품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 생산량 1위인 중국은 지난 2018년 히토류 수출 통제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짰습니다. 자원 수출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외교가에서는 금기시되는 카드인데요. 그러나 중국은 서방과 가까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휘어잡을 기회라 판단했고 주변국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위협을 느낀 인도, 인리 같은 자원 수출국들은 중국을 따라 자원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면서 세계적인 원자재값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제외한 국제 배터리 생산 수출량 1, 2위를 점유 중인 한국과 일본은 히토류 매장량 2위 호주를 두고 치열한 광산 개발권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한국과 미국 기업들에게 뜬금없는 잭팟이 터지게 되는데요. 미국 광산 전문 매체 마이닝닷컴에 따르면 미국 중심부에 위치한 네브래스카주 엘크 크리크 마을에서 1729만 톤에 달하는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광산 개발업체 니오코프 디벨로먼트는 마을 이름을 딴 엘크 크리크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화 타당성 검증을 미국 지질조사국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 매장된 광물 자원의 값어치는 미국 내에 위치한 다른 히토류 프로젝트들보다 앞서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데요. 이는 현재까지 발견된 미국의 매장량 140만 톤의 10배를 뛰어넘는 양인데요. 4,400만 톤을 보유한 중국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양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로 인해 순식간에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 2위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심지어 엘크 크리크는 평원지대인데다가 마을의 인구가 100여 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을 위한 플랜트 도로 건설도 매우 수월합니다. 일단 삽을 들면 채굴 활성화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 안 든다는 건데요. 중국은 매우 당황한 모습입니다. 4년여 동안이나 지속된 생산량 감축으로 자국 광산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었으나 정작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지 못한 채 끝나게 생긴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배터리 기업이 경쟁하며 서로를 깎아내리는 사이 자국 기업인 CATL을 든든하게 밀어줄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일 간의 히토류 경쟁이 일방적인 한국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최근 미국은 신규 히토류 광산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도 아닌 한국을 먼저 찾아 한국 기업들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비즈니스에 대한 특별 혜택에 대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바이든 방한 이후 현대, SK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수백조 원 단위의 인력 고용과 투자 계획을 줄줄이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LG그룹 구강모 회장은 총 투자액 106조 원 중 4분의 1에 달하는 예산을 오직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개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은 목숨을 걸고 선제 투자를 하겠다라며 1,00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에 공급할 전기차 배터리 독점 공급 계약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삼성 SDI에 따르면 3조 1,600억 원을 투자해 미국 인디애나주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의 투자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번 미국 배터리 시장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기업의 협상력이 일본을 뛰어넘은 것도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중국 상무부는 즉각 한국은 중국과 분리할 수 없는 동반자라는 강압적인 성명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 무역투자 협력을 심화하고 안정된 공급망 형성을 원한다라며 타일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국가가 소유하면서 매년 판매량을 조정하고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중국 광산과 한국 기업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며 필요한 만큼 아무 때나 수입할 수 있는 미국 광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광산 소식이 보도된 지 이틀 만에 테슬라는 LG에너지 솔루션과 제3기가 팩토리, 배터리 공장 합작 설립을 선언하며 한국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일본 업체 파나소닉과의 합작으로
기가팩토리 1공장과 2공장을 운영해 왔는데 이례적으로 합작사를 바꾼 겁니다. 배터리 원재료 수급은 전적으로 배터리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한국 기업을 선택한 것이죠. 이미 LG포스코의 니켈 광산 개발권 획득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빈번히 한국 기업과의 광산 개발권 경쟁에서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에서 약 35만 대의 차량을 팔았고 경쟁사 GM 등과는 무려 10배에 가까운 점유율 차이를 가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히토류를 사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얻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은 특출난 메리트가 없는 이상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선호하는 트렌드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산업재 자급자족이라는 기조에 따라 미국은 기업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자국의 공장 유치 및 투자를 하도록 적극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 혜택과 지원금이 주된 협상법이죠.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반응은 분명하게 갈라졌는데 한국은 매우 신중하고도 적극적으로 본토 공장 설립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에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파워에서 일방적으로 밀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라는 황당한 외교가의 주장에 따라 해외 투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오죽하면 일본은 대만 TSMC 공장을 일본에 건설하라고 한국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까지 공장을 유치했을까요? 양국 기업의 극명히 갈린 대응은 미래 먹거리의 성패를 달리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엘크 크리크 프로젝트 소식을 보도한 마이닝닷컴에 따르면 최근 광산 개발권에 한국 배터리 및 플랜트 기업들 이름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영호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 인도네시아 안탐사와의 독점적 광산 개발권 취득을 거론하며 한국 기업들이 해외 배터리 원자재 수급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이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 순방에 있어서 한국을 먼저 찾았고 또 한국과 일본에서 국가 수장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히 달랐던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논의를 중점으로 두었고 기업 대표들과의 회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현대차 정의선 대표와의 미팅으로 끝을 맺었죠. 반면 일본에서는 일왕년 전에 하이 기시다와 악수하며 헬로, 초호화저택에서 인터레스팅 반응을 보인 게 전부입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그가 일부러 무례한 포즈를 취했다라며 한국과 비교시키려는 의도라는 황당한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대우하는 온도 차이는 히토류 개발권 획득에서 한국 플랜트 및 배터리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이든의 순방 이후 LG에너지 솔루션의 애리조나주 배터리 공장 건설 허가가 즉각 떨어졌는데요. 배터리 부품 생산 공장 증설에 따른 690억 원의 보조금과 1,500억 원 감세라는 엄청난 혜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반면 2019년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공장 건설 소식을 마지막으로 일본 배터리 기업이 미국 기업들과 합작 공장을 건설한다거나 해외 광산 개발권을 획득한다는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이익만을 쫓기 시작했지만 결국 자국의 이익마저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가운데에서 엄청난 수혜를 누리게 생겼네요. 이상 QH였습니다.